194cm 정도 됩니다. 102cm 나옵니다. 102cm.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대략 3cm. 안녕하세요, 김매트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이고요. 시트를 지금 이렇게 안으로 넣었고요. 이쪽 보시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좀 단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cm 정도가 이 정도, 이 안쪽은 110cm 정도 나옵니다. 127cm 나옵니다. 127cm. 안쪽은 122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최대한 앞쪽을 밀었을 때 한 13도 정도 나옵니다. 158cm 정도 지금 그 정도 나오거든요. 기존에 롱레일을 확장해서 했을 때 170 정도 이상 나왔었는데 지금 일반적인 사람이 여기 안에 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기울여서 한 사람 정도는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쪽 앞쪽이 롱레일을 좀 개조해야 된다는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키가 171 정도 되는데 안 익힌 좀 재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이 정도 앉았을 때 이 정도 남고요. 차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거 시트 설계라든지 개발 과정에서 이 차박하는 그런 매니아층을 고려를 반드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머리를 저쪽에다 두면은 몸이 이렇게 딱 아래쪽으로 쏠려서 머리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머리가 이쪽에 와서 이렇게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이 정도로 됩니다. 트렁크 공간 높이가 한번 서볼까? 130 나옵니다. 130. 트렁크 122 나옵니다. 124 정도 나옵니다. 124. 트렁크 공간은 충분히 넓고 7인승이 트렁크 공간 쓰기에는 참 좋죠. 9인승도 개조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좀 돈도 들고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제가 참고로 171 정도 키거든요. 아이고 이 정도 한 사람이 탈 수는 있겠네. 대신 이렇게 한번 누워볼게요. 이렇게 한번 누워볼게요. 근데 누우면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최대한 시트 앞으로 한 거고요. 여기가 닿지 이렇게. 그다음에 뒤에 그냥 이렇게 앉았을 때는 이 정도 이렇게 좀 공간이 18cm 정도 나와요. 그냥 앞에 2열 요 조수석 시트를 어느 정도 표준 위치에 놨다고 봤을 때 한 28cm 정도 나오고. 이게 몇 cm일까? 나 궁금하다 이게. 좌우 이동거리는 9cm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대략 3cm. 요거를 롱레일로 이렇게 개조해서 앞쪽으로 하기에는 이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플로어를 깎아내고 여기에 노출되게끔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7인승 차박 어려워요. 그냥 일반적인 튜닝 안 하는 걸로는 160 내부 길이가 16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옆쪽으로 이동해서 9인승을 한번 가볼게요. 194cm 정도 됩니다. 102cm 나옵니다. 102cm. 성탄화해서 하면 9인승 차박도 오히려 가능할 것 같고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그 상태에서 했을 때 주먹이 제가 키가 171이거든요. 주먹이 하나, 둘, 세 개 한 이 정도 잡아주겠어요? 이 정도 나옵니다. 앉아서 하는 거는 조금 보이셨죠? 127cm 나오고요. 휠하우스 팬더 쪽 122cm 나오고요. 112cm 나옵니다. 리클라이닝을 뒤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완전히 이렇게 제끼면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평탄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누워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잠깐 벗을게요.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쿠션이 이렇게 팁업이라고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고 요거를 당겨서 앞으로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앞으로 가죠. 이렇게 하시면 이 뒤쪽 화물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9인승 차박 가능합니다. 대신
차량 내부에 이렇게 앉아서 있기에는 이렇게 머리 공간이, 이게 9인승인데 차박 가능하고요. 머리 공간이 작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평탄화하면요. 평탄화하면 이렇게 가능해요. 제 키가 171입니다. 이렇게 위로 했을 때도 가능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180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정도로. 이게 330 나옵니다. 330, 33cm에요. 33cm. 그리고 이게 40cm예요. 그래서 순정으로는 이 시트를 여기다가 못 달고 아마 개조를 해서 레일 개조를 해가지고 3열 시트를 2열에다 달아서 평탄화 작업해가지고 이거 빼고 이거를 이렇게 뒤로 낮춰서 하면은 이 평탄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 넓어지죠. 이게 뒤로 완전히 제껴지는지 그거는 나중에 대리점이라든지 어떤 차 다시 한번 보는 과정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열을 열고 3열을 완전히 눕혀서 평탄화 된지 한번 볼게요. 이게 그러면 한번 누워볼게요. 이게 카렌스 시트 구형 2010년식 카렌스 2008년식 카렌스 시트에도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요. 대신 이 시트가 좀 다른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평탄화 이렇게 앉으면 헤드레스 빼고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나? 아니지, 이거 픽스 타입이지. 이렇게 지금 좀 위험하긴 해요, 여기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안에 여기다가 뭔가 깔면은 매트 하나 싹 깔고, 매트를 여기다가 딱 깔고 애들을 그냥 놀리기에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 다음 누워볼게요. 누우면은 이렇게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7인승하고 9인승 차박이라든지 캠핑족을 위해서 지금 안에 내부 공간을 좀 알아봤고요. 차박을 하려면 레이 작업을 해야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뒤쪽에 뭔가를 이렇게 공간을 채워 넣어서 평탄화해야지 9인승은 가능하고요. 요 길이는 190 정도 나옵니다. 키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은 하고요. 단점이 그냥 앉아서 하기에는, 뭔가를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7인승은 이 2열이 이 정도 이렇게 앞으로는 가는데 길이가 160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눕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기존의 7인승 시트 같은 경우는 풀로 이쪽 면하고 단차가 없었어요. 단차가 40만 원을 주고 롱레일을 연결해서 한다던가 그냥 따로 따로 이렇게 맡겨가지고요, 업체에다가. 아니면 요 안에 플로에 박혔던 이 핀을 제거하고 해서 길이를 늘려서, 고정은 안 되지만 분명 7인승은 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한번 구조 좀 잠깐 한번 볼게요. 차가 나오면 그 영상에서 이거는 뭐 안전하고도 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투포님, 3열을 여유롭게 앉으려면 2열 시트 포지션을 어디까지 당겨야 하나요? 3열을 이렇게 했을 때, 7인승 기준이에요. 3열을 이렇게 했을 때 시트를 맨 뒤로 나오면 뒤에 붙습니다. 시트가 아예.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이 중간 정도, 이렇게 중간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맨 뒤가 이 정도고 맨 앞에가 이 정도고요. 그래서 전반부 이 정도 남기고 해도 충분히 레그 스페이스 거의 한 40, 리클라이닝 백각도가 되게 높아요. 이렇게 뒤로 많이 젖혀져요. 거의 한 45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여유롭게 이렇게 탈 수가 있습니다. 보시나요? 스페이스가 얼마 안 돼요. 풋스페이스가 거의 뭐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발은 들어가요. 발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7인승도 3열까지 넉넉하게 앉을 수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2열 시트가 어느 정도까지 뒤로 젖혀지는지 한번 볼게요. 중간 정도 하면은 43도 38cm 나옵니다. 3열 시트로 한번 가볼게요. 시트를 지금 2열 시트를 최대로 뒤로 제끼고 3열 시트도 최대한 뒤로 제꼈을 때 이 정도 레그 스페이스 공간이 나오고요. 요건 좀 주먹 2개 반 정도, 37cm, 주먹 1개 반 정도, 14cm 정도 나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뒤로 쌍둥이 이렇게. 이게 애들이 이렇게 뒤로 하다가 장난하다가 이렇게 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네. 그래서 머리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누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운행 중에 누우시면 큰일 나요. 기본적으로 7인승은 이쪽으로 타라고 만든 이 레이아웃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로 타라고 만든 레이아웃이고요. 20cm밖에 안 되고요. 3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탈선이 있어요. 탈선이 있는데 한번 쭉 앞쪽으로 빼서 해볼게요. 앞쪽으로 최대한 했을 때 이 정도 느낌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도 정도 나오네요. 이쪽으로 타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도 36 정도 나옵니다. 50c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7인승 시트를 구매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전하고, 애들 이쪽에 앵커 포인트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했을 때나 이쪽으로 했을 때나 이 앵커 포인트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충돌을 했을 때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염려, 또는 이쪽으로 기울었을 때 앵커 포인트가 이런 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염려,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꼭 7인승 시트를 2열은 추천드리고, 만약에 2열을 많이 자녀들이 탄다면 9인승은 대신 이제 자녀 3분인 5인 가족 정도 이상 되시는 분은 9인승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뭐 7인승 하셔도 1명, 2명, 3명, 4명, 5, 6명 이렇게 6명은 기본적으로 앉을 수 있는데, 3열 공간은 제가 많이 앉아보고 이렇게 리클라인도 백각도가 많이 뒤로 되는데 3열 쿠션이나 안락성은 좀 떨어져요. 9인승 시트하고 이 2열 시트의 구조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 영상에 올렸었거든요. 9인승 시트하고 7인승 시트하고 뭐 이 벨트가 차량에 마운팅되는 이 포인트를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데 지금 좀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9인승 타셨을 때 아이가 탄다 그러면 한 중간 정도 위치에서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뒤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요만큼 길이가 이만큼 남는 거예요. 거의 50cm 이상 길이가 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일단 아이가 키가 작으면은 빠질 수가 있고요. 일단 이렇게 7인승 시트는 이 앵커 포인트를 이 시트의 마운팅 이 부분으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강성준 신으면 안 예쁠 거. 이 정도면은 되게 민감하게 세팅된 것 같아요. 항상 슬라이딩 도어는 안전에 유의하니까, 유의해서 꼭 뒷좌석에 아이가 많이 타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카니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분의 좋은 정보, 제 발빠른 정보,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리얼하게 제 모토가 치수를 정확히 재서 이렇게 정성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는 거고요. 리얼리티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다른 유튜브 차별을 주려고 해요. 금벤치 모터쇼였고요. 영상 2시간 넘게 실시간 방송 아니라고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BT360 기아 신차 카니발 출시 현장 2일차 실시간 스트리밍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인승이 가장 안 좋은 점, 가운데가 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